반갑습니다. 저기 프린트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고, 이제 239페이지로 갈게요. 239로 갑니다. 가시면은, 투자 파트가 있어요. 239 들어갈게요. 239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 파트 들어가죠. 투자 파트는 이제 우리가 투자로는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 투자의 개념이 있고 투자의 장단점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낸 거는 현재인데, 자, 1억 2천만 원 버는 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럼 내가 낸 거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미래 수익은 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게 되면은 현재 확실한 것을 지출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희생해서 목적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한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요 위험이 따라요. 위험이 따를수록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더 요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39페이지 가시면 투자의 의의가 현재 소비는 그냥요 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을 이제 원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투자는 자금에 투입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을 해요. 그럼 3단계는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을 하죠. 자, 그럼 운영은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득은 여러 번 받고 처분은 딱 한 번만 받아요. 근데 투기는 운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생략되고, 우리가 보통 투자가 장기면 투기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 양도 차익만 원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가 두 번째 보시면 취득 운영 처분이지만 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영이 없죠. 그래서 단기에 이제 양도 차익만 원한다 이렇게 가지고 239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렛대효과는 이따가 후수를 하겠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물가가 그냥입니까?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실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소득이득이 아까 임대료고 자본이득이 처분이죠, 그죠? 그럼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지는 그냥이야 오래 가요.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료도 받고 처분도 얻을 수 있는다.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절세 효과 같은 거는 나중에 감가상각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고, 투자의 단점은 우리가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낮은 현금성이라는 게 있죠. 그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로 갈게요. 거기 보시면은 240페이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쳐보세요.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시는데, 지렛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지렛대라는 것은 레버리지라고도 하고, 영어로.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려지면, 지렛대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리는 게 지렛대죠. 그러면, 보통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 지분이라고 하고, 타인 돈을 불린 걸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부채라고도 하고, 우리가 저당이라고도 하죠. 그럼 타인 자본을 많이 불리면 지렛대 효과가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게 되면 항상 지렛대 효과는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계산의 기본적인 걸 간다면, 자, 1억을 투자해서 총 자본이 이제 총 투자 금액이 총 자본이에요. 그럼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죠. 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순영업소득. 임대료가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얻는다.
그럼 0.2니까 20%가 된다면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 이 수익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4천만 원이라는 자체가 내 돈이면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두 자로 지분이라고 하고, 그럼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되는데 타인 돈을 얼마가 빌렸어요? 6천만 원 빌렸죠, 그죠? 그럼 타인 돈을 6천만 원 빌려서 타인 자본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저당이라 그래요. 저당 수익률은 우리가 지분은 자기 거고 저당은 남의 거죠. 이거 이자 수익을 얘기하죠. 이자 수익. 그래서 차익금리를 얘기를 해요. 차익금리. 차익금리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더 커야지만 이자가 더 크면 안 되죠. 그럼 자기 돈이 얼마가 투자됐어요? 4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자가 6천에서 10%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뺍니다. 1,40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럼 35%가 돼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그럼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하는 정의질이 효과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데, 그럼 자기 자본이 제일 낮아야 돼요,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돼요? 커야 되죠.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크고, 지분 수익률이 제일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총자본이 그 다음이고, 저당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제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럼 이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만약 이게 20%가 돼서 얘가 10이니까 빼면은 플러스 10이 되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져요. 근데 불안한 것은 부정적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자가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0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럼 수익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중립적이라는 것은 중립적은 이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것은 20에서 20을 빼면 제로죠, 그죠? 그럼 지렛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위험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240페이지 가시면 밑에 의의 있어요.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진폭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에 내용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정부 중립적이라는 게 있죠. 이거 벽표 쳐보세요. 벽표 쳐보시면은, 차입 이자가 높아야 됩니까? 지분 수익률이 커야 됩니까? 반대면 부가되죠. 중립적은 지렛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지분 수익률을 높이겠지만 위험도 안 커진다, 커진다? 커져요. 그러면 채무행위에 대한 위험, 금리 위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4번에 가시면은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차익금리보다 집값이 상승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그냥 다 지렛대 효과다. 지렛대 효과야. 2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1억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냥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10%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10% 상승하면은 1,000만 원만큼 더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까 임대료랑 같이 합치면은 3천만 원으로 수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하기 때문에 프린트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자,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죠. 위험이 감소하면 안 되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제목이 밑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위험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요. 투자의 위험을 5가지 본다면, 자 사업상의 위험은 사업상은 사업 자체에서 옵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성과 관련돼서 자 임대사업을 할 때 3가지가 있어요. 자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이 있는데, 자 시장은 항상 고정적이에요, 바뀌어요. 바뀌니까 수요 공급이 바뀔 수도 있죠. 피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 바뀌어서 오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운영은 운영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운영 위험. 근데 위치적이 나왔었는데 위치적에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29번지가 아파트인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그럼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절대적 기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기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기치.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고, 좀 전에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금융 쪽은 자금을 융통해서 부채를 적게 빌렸다, 많이 빌렸다. 많이 빌리면 위험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 쪽은 법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인플레 위험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인플레에다가 한 2개 정도 치는데, 인플레가 좀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인플레는 물가 하락,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구매력이 손실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지만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현금이 사금 범위를 보통 외우시는데, 우리가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아까 높은 환금성, 낮은 환금성, 낮은 환금성이죠. 그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금매로 놓으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자, 합니다. 자, 246페이지 가시면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경영 위험이고, 이건 부동산 자체에서 와서 수익성 관련돼서 시장 운영 위치적이 있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하죠. 피할 수가 없고, 운영이라는 자체는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위치적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다. 금융은 좀 전에 지렛대 효과처럼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면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만 위험도 작아진다, 커진다, 커져요. 그걸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돈으로 다 투자했다면 우리가 금융적 위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법적은 그냥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적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아까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바텀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올려야 되죠. 전가시킬 수가 있고. 근데 나온다면은 시험 문제가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변동으로 하게 되면 타인 자본을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인플레이션 이자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의 상승이 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면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대출자는 고정 이자를 원한다, 변동 이자를 원한다. 변동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자가 빌려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입자한테 빌려줄 때 만약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은 고정은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예전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계속 간다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죠. 그럼 얘는 고정보다는 어떤 이자율로 변동을 선호하겠죠. 변동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거 이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금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2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좀 전에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하는 게 먼저요? 변동이자 변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2번 정도 나왔는데,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대출자는 변동 대신 고정을 원한다, 고정 대신 변동을 원한다. 변동을 하는 게 자기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248페이지로 가보세요.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로 간다면, 수익률은 내가 투자해서 1억을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그 투하 자본이 있고요. 투하 자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얻어서 이게 이제 투하 자본이기도 하고 투자 비용이라고도 하고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내가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A대안을 투자한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분석을 해서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 무슨 수익률을 한다? 기대 수익률. 그 예상 순수익을 봤을 때 예상 순수익이 이제 만약에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0.2니까 20%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는 예상 나오면 기대 수익을 찍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보장되는 게 있죠. 그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최소한 그냥이야 보장되는 거야. 그럼 요 정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커야지만 투자하겠어요?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저 대안을 선택하겠죠.
우리 선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럼 실현은 투자하기 전이에요? 투자한 후예요? 후. 그럼 실현 수익률은 지금 알아요? 1년 이후가 알아요. 1년 돼봐야 돼 알죠? 그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 그럼 실현 수익률은 우리가 1년 후다 되다 보니까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후적이죠. 사후적. 그래서 이게 1년 돼봐야 하는 거야. 연 25%가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무슨 수익률이 무슨 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248페이지로 가시면 기대 수익률에 의의가 있죠. 그럼 이거는 키포인트가 예상이에요. 그럼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투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외부다, 내부다. 내부. 내 자체죠. 내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최대다, 최소다. 최소. 이렇게 되고, 실현 수익률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이거는 실제고 사후 수익률이고 투자가 이루어진 난 후기 때문에 얘는 투자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3번에 가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자, 일단은 넘기시면은 투자의 결정이 기대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작으면 기각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24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갑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저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그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이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상승을 하겠어요? 상승하죠? 그죠? 근데 투자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1억이 아니라 2억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지만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그죠? 그럼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같을 때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럼 기대와 요구가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투자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구가 크면은 투자하겠어요? 저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그럼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가격이 그냥입니까? 하락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아직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가격이 싸지죠? 그럼 난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한다는 얘기야. 근데 수익은 그대로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에 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해서 같을 때까지 가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나는 거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4번을 물어봐. 몇 번을 물어봐? 그럼 우리가 얘가 나중에 안 같아져, 같아져. 그럼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나중에 얘는 그냥입니까? 하락을 합니까? 하락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249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1번 있어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상승하죠? 근데 이제 밑줄 쳐봐. 기대 수익률 점차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나중에는 균형으로 가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2번을 가시면은 요구가 크면은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니까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252로 가보세요.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저걸 기기를 바꿀까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예? 이거 좀 크게 해달라고 하세요. 사무실에다가. 예? 제가 뭐 할 수 없잖아. 내가 무슨 뭐 이걸 뭐 갖다가 기기를 바꿀 수도 없고 그죠? 들려요? 안 들려? 그냥 마이크 빼고 할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죠? 목소리가 작다 그러지 말고. 자, 그럼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갈게요. 그럼 아까 시장 가치는 나와 있는 그냥이야, 시세야.
시세.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게. 그럼 시장 가치는 나와 있는 그냥이야 시세야. 시세라는 건 나만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죠. 이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갈게요. 그럼 시세로 간다면 얘가 1억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거 투자하려면 얼마가 돈이 있어야 돼? 1억이 있어야 되죠. 그럼 1억보다 적게 나와야 돼? 가치가 많이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커야 되죠. 투자 가치가. 글씨도 잘 보이세요? 뭐 안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크게 쓸게. 자, 투자 가치 보이시죠? 자, 같이.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작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겠죠. 투자하고 시장 가치를 조금씩 기각하겠다는 거야. 저 대안을. 그럼 어떻지? 투자 가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수익을 따져봐야겠네. 그 예산 순수익이 옛날 우리 미래에 나오는 순수익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 우리가 이제 그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건을 사서 100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음짜리를 끊어주면 1년짜리 어음을 끊어주면 할인하러 가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 할인한다는 것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난 1년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할인율이 필요해. 그럼 위험이 우리가 어음 같은 건 위험하면 할인율이 커지죠. 그럼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어떻게 되지?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부동산도 안 위험해, 위험해. 그럼 할인율을 가치는 떨어지죠. 하여튼 대답은 잘해, 그치? 이게 할인율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율이다? 할인율. 그 할인시켜갖고 가치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시겠어?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본다면 아마 거기에 지금 요구 수익률만 돼 있지 그 깊숙하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할인율로 보면 돼요. 무슨 율로 본다? 할인율.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지? 그럼 우리가 시세라는 자체는 객관적이고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야. 이게 내가 나와줘야지만 투자를 하죠. 그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가치가? 투자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가치를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밑에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죠. 개인마다 틀리다는 얘기야, 개인마다. 투자 가치가. 그래서 기대되는 미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 가지고 그 아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야. 그럼 할인율이 클수록 그냥이야 가치는 떨어지죠. 그거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장 가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 그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죠? 작으면 기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아까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25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밑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박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걸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거야. 할인율을. 그럼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구성되는데 자 가볼게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은행 이자나 정기예금 이자 같은 국공채 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진 않아요. 만약에 1년짜리 만기면 1년 되면 주죠. 그럼 시간의 대가란 말이에요. 시간의 대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연 2%다. 그러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투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투자자가 그냥입니까? 할증을 또 합니까? 그럼 위험할수록 더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더해요. 그러니까 위험할증률은 요거는 위험의 대가로서 만약에 2%를 요구한다면 그냥입니까? 4%를 더 요구합니까?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야. 2층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 중에 누가 돈을 더 달라 그래? 왜? 닦으면 떨어지면 뒤지니까 그죠? 그럼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 달라고 하지. 얘기 좀 해봐요.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데 그럼 그냥이야 더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더 달라는 거지.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은데 개인마다 그게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란 말이야.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그럼 투자자에 따라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달라서 그래요. 맞아요? 그다음 오른쪽 피쇼 효과라고 돼 있을 거야. 피쇼 효과 오른쪽에 있어요? 그 피쇼 효과는 누가 얘기했을까? 효과가 얘기했을까? 피셔가 얘기했죠. 피셔가 인플레까지도 고려 안 해라, 고려해라. 고려해서 예상 인플레율이 많아지면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편 들어보세요. 보시면은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험할수록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비례관계예요. 그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것도 커지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세다. 그럼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는데 양가로 2번에 가시면 무위험률은 자 국채나 공채 실질이자는 요거 1년에 2%면 반드시 주죠. 그럼 위험하지 않는 수익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2번에 가시면은 오로지 그냥이야 시간의 대가야. 1년이 지나면 주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만약에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가 크면은 요구 수익률을 포기하죠. 따라서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도 해요. 자, 3번에 가시면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사항과 관련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뭐 여러 가지 신용의 제한 이런 것들에 무위험률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만약에 무위험률도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위험할 종류는 그냥이야. 이건 위험의 대가야. 근데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그런 얘기 했어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따라서 체계적 위험.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고 배울 텐데, 그럼 이따가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아까 63빌딩 따는 아저씨는 그냥이야 더 요구해. 그러면 야, 너 한 10억 주면 닦을래? 그럼 안 닦아야 돼, 닦아야 돼. 10억이면 안 닦어? 돈이 안 구한가 본데? 100억 주면 나 소개시켜줘. 나 강의 안 할래. 그지? 일주일 내내 해도 그거 못 벌어. 알겠습니까? 난 100억 준다면 그냥 한 달 가서 연습하고 닦을 거야. 그지? 내 말이 맞지? 그러면 그냥 닦어. 눈 벌어가지고 닦는 거야. 그걸 요구한다면 난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면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위험할 종류는. 체계적 위험이고,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은 위험할 종류는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번, 개별적인 위험의 피도와 시장 위험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할증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위험 증가의 위험 깊이적인 위험 할증률은 커지게 되면서 요것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똑같다, 달라진다? 달라져요.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피셔는 피셔가 얘기했겠죠. 피셔가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서 거기다 더해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번을 안 풀었는데 3번을 보세요. 3번이 왜 틀렸는지. 자, 지금 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지금 3번 보고 있어요? 위험과 수익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지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죠? 그럼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점차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요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데 부동산 투자에 채택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돼요? 기대가 더 크고.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무위험률 상승이라는 게 있나? 자,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무위험률은 이제 은행 이자인데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정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률도 올라가죠. 그럼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지금 몇 번 하는지 알아요? 거기 보시면 9번 하고 있죠. 그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52로 가보세요. 252.
위험의 관리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관리기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배정이 돼요. 우리가 위험의 회피가 있고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 그럼 위험의 회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밑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의 1번 위험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데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자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은행에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위험의 회피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제목이 이 저자도 책을 잘 쓰셨는데 원래는 위험의 관리 기법으로 간다면 위험의 회피와 전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기법이 아니라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번하고 2번이 가장 유력한데 지금 1번에 제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다, 이건 회피다. 회피예요. 전가와 회피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위험의 전가다, 회피다. 회피. 적으세요. 뭐의 회피라고? 위험의 회피라고. 내가 하는 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나는 부동산에 투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은행에만 가. 진정하면 투자가 될 수가 없고. 위험의 전가는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죠.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 임대를 올려. 나쁜 놈.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임차인. 그 위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의 전가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배정이 되냐면 프린트로 가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5번 있어요. 5번?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5번이. 이게 위험의 자 보세요. 지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제외시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전가라고 그랬어요. 회피라고 그랬어.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회피와 전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53으로 가시면은 보수적이라는 게 있어요. 253. 자,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낙관적이야, 비관적이야. 그러면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럼 자, 요거는 도저히 수익은 낮게 나오고 비용은 높게 나온 걸 예측하는 거야. 그럼 보통은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익을 높게 잡어, 낮게 잡어. 아니, 좀 동그라미 친 거 좀 얘기하고. 내가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이거 봐봐, 이거. 낮게 잡는 거죠. 보수적이니까. 보수적. 굉장히 내가 이걸 투자 안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수익을 낮게, 비용은 높게. 그럼 선택을 할까, 기각할까?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을 낮게 잡았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나왔어요. 상향이다, 하향이다? 하향. 수익을 낮게 잡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 있어? 보수적은 옆에 나왔네.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하향 조정시킨다고.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수익은 낮게 보고 위험을 높게 본다는 거죠. 그럼 선택되겠어요? 기각되겠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4번에다가 체크하시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죠.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볼게요. 자, 아까 요거를 가지고 자, 요게 이제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그냥 해 위험을 조정해. 그럼 위험하면 플러스로 가는 거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빼주는 거고 조정해서 할인을 한단 말이야.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러면은 당연히 위험할수록 그냥이야 더 할증을 해. 위험을 높이겠네. 그럼 우리가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러면 요거 수익률을 내릴까 올릴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다 옆에 요거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향 조정시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위험이 클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높은에 똥을 쳐야지. 높은이 중요해요. 낮은이다, 높은이다? 높은.
그 위험이 클수록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일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위험이 클수록 현재 가치를 낮게 계산해서 그렇게 낮게 산정할 때 투자액보다 높다는 투자를 하는데, 자, 그때 쓰는 게 이제 그 할인율이 그냥입니까? 이번에 요구수익을 사용합니까? 그 위험이 클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이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요구수익률을 하향하겠다는 거야?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야? 상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었냐면 7번을 한번 보세요. 6, 7번을 묶어보세요. 묶으시고 우리가 4번, 그 다음에 6번, 7번까지 왜 틀린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사 번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제가 강조했죠, 그죠? 같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험의 비용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부동산 투자가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죠. 아시겠나? 그러면 7번 그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관리 방법에서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시키는 게 좋아요? 상향 조정하는 게 낫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 이제 민감도하고 평균 분산이라는 옆에 단어가 있죠. 넘기시면 나와요. 페이지 넘기시면은 254페이지 가시면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포트폴리오란과 평균 분산은 나중에 할 거고 민감도 분석에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면, 자 이게 위험의 통제인데 탄력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럼 자극을 하고 싶어, 반응을 하고 싶어. 그 반응을 보고 이게 민감하면 위험하다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위험의 통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건 아직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위험을 통제, 컨트롤한다는 건데 위험의 통제인데,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예요. 그럼 우리가 투입 요소가 있으면 산출 결과가 있죠, 그죠?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 그 산출 결과치를 보는데 위험 요소를 투입시켜봐요. 위험 요소를 투입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변동을. 그래서 만약에 같은 대안이라면 이걸 찔러보는데, 자 이걸 이제 하기보다 이따가 이제 위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먼저 보는데, 이 위험이라는 자체는 어떤 걸 위험이냐고 하냐면, 자 민법하고 개론이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가 난이도에 따라 점수차가 심할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 평균이 60점이면 60점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게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이게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변동폭이 크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왔다 갔다 하는 거야. 90점 올라가는데 안 나오면 30점 나오고, 개론은 5점에서 마이너스 5점이 까지는 거지. 65점하고 55점은 어떤 게 변동폭이 더 커요? 민법이죠. 그런가요? 그럼 이게 더 그냥입니까? 더 위험합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데 그걸 보는 거야. 응? 그래서 위험을 투입시켜갖고 이게 변동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세금이 1%가 상승 왔다 갔다 하고 영업 경비가 왔다 갔다 하네.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봤을 때 1%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30%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이야 민감도가 커. 그러면 아까 요거 민감도가 컸죠? 그럼 얘가 덜 위험해, 더 위험해. 더 위험한 걸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런 위험 요소를 몰라야 돼? 미리 알아야 돼? 알아야 해서 그걸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뀐다는 정의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254페이지 보고 있어? 의에 가시면은 불확실성이 투자자를 평가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제부터 비추쳐 봐야지. 투입 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 그럼 우리가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 변동한다는 건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공실이 많거나 영업 경비가 많으면 위험하죠. 이걸 그냥 딱 투입시키는 거야. 그럼 결과치가 봤을 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네 번째 보시면 집중 통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에 가시면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그 기대 수익률이 결과치가 변동이 심하면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죠. 맞아요? 그럼 더 위험한 걸 그냥이야 집중 통제를 해야 돼. 통제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푼 게 보시면 아까 1번서부터 2, 3, 4, 5, 6, 7, 8, 9 다 풀었죠? 여기까지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실 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기대 수익률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 페이지로 가시면은 248로 가셔서 248로 가시면은 거기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반가로 3번이 있고 중요 기출 문제가 있는데 밑에 중요 기출 문제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그래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99% 나오는데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48페이지 가시면은 예제 문제가 있죠. 그럼 비관적인 게 있고 뭐가 있어? 불러보세요. 정상적이 있고 낙관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확률에서. 그 확률이라는 자체가 확률이 이제 어떻습니까? 2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20이 있죠.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 그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보세요. 40이 아니라 4%죠. 나 거기 쓰러져요, 지금. 40이라 그러면 내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4%죠, 4%. 찾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지금 미치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다음에 8%죠? 8%. 13이죠? 130이라고 하면 안 돼요. 13%.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수익률을 자 할게요. 이게 지금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어디가 제일 확률이 높죠? 정상적인 데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럼 그냥에다 가중치를 둔다. 가중치를 해서 우리가 따라서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가중이라는 자체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곱해서 더하는 게 곱하는 게 가중이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계산해야 돼. 이제부터 상태가 안 좋을 텐데. 자, 이게 20에서 4 곱했다고 80%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0.2거 아시겠죠? 그죠? 내가 풀어줄게. 다 가만히 있어봐. 그지? 그럼 이게 0.8이 돼요. 맞습니까?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 이거 소수점 어떻게 돼? 0.6이죠? 4.8이 되죠? 4.8. 그 다음에 이게 0.2가 되죠? 그럼 얼마 된다? 2.6이 돼요. 맞나요? 이게 합치면 얼마다? 8.2%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8.2%가 돼요. 그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8.2% 4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아따, 조용하다. 아니, 이거 소수점으로 고치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둘 다 소수점을 고치면 소수점을 고치고 또 퍼센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소수점을 고치고 바로 곱하면 퍼센트가 나와요. 그죠? 0.2에다 4를 곱하면 0.8.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0.6에다 8 곱하면 4.8. 0.2에다가 13 곱하면 2.6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분위기상 내가 야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어 진짜. 여기 보면은 목소리가 적다든지 글씨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객관식이죠. 그럼 그냥 맞히면 돼. 맞히면 돼요. 지금 준비됐어요? 자, 일단은 오리지널로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는 거는 알고 우리 시험장 가셔서는
그냥이야 이거 숫자만 맞추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식하게 2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게 있죠. 아니 그 말 가지 말고 20하고 4를 곱하란 말이야. 그죠? 그럼 20하고 4를 곱하면 80이 되죠. 80. 80이 되고 그럼 60하고 8을 곱해봐. 아까 480이죠. 480. 야 이거 잘해야 돼. 아니 그거 봐봐. 좀 60하고 8을 곱하라고 그냥. 48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럼 260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어차피 객관식은 앞에 대가리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820이 떨어져요. 그럼 따라오세요. 8이.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야. 아이씨, 반응도 괜찮아? 아시겠어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론 자체가 이 진짜 중요한 것이 이런 스킬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적으로 모의고사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빨리 푼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먼저 이걸 말고 아까 소수점으로 하는 것부터 원리대를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이야 이게 풀 때는 야매로 가야 돼. 따라봐 인생은 야매다. 야매야. 820 나왔지? 그러면 8.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 이 반응 안 하면 다른 거 안 나와. 알겠어요? 이게 반응 팍팍 나와야 돼. 네. 믿습니까? 안 해. 자, 8.2%. 찾았죠, 그죠? 서울은 빵빵 터졌고, 믿으면, 이거 죽이는데, 부산 아빠, 재미가 없어.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아시겠죠? 20년 동안 노하우에서 쌓여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820 나오면 8일 찍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리킨 건 가르쳤지만, 시험장 가서 그 0.1로 하기가 쉽냐고. 어렵다고. 제발 좀. 그냥 곱해. 820 나오면 그냥 8이 찍어. 알겠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에서 7문제 나오는데 이건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럼 이거 나왔다? 아이씨,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820 나오면 8이 찍어야 되잖아. 이런 거에서 점수 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곱해서 더한다. 더한다. 근데 예외가 있기는 해. 거기 밑에 3번에 보면은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어. 순영업 수익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248페이지 3번에 가중평균의 기대준의 총투자액이 1억이라고 돼 있죠? 이건 계산해야 돼. 더러워. 왜냐하면 퍼센트야 금액이야.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어요. 나오는 경우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게요. 호황, 보통, 불황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가중평균에서 기대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00만 원에서 0.4를 곱하면 600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0.4면 300만 원이 나오죠? 얘기 좀 해봐. 이건 해야 돼, 이거는. 그, 야매가 안 돼, 이건. 그럼 500만 원에서 0.4면 150이죠? 그럼 1,05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럼 전체가 1억에서 1,050만 원은 10.5%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순영업성 나오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건 그냥입니까? 밑에 중요 기출입니까?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소수점으로 고친다는 게 시험장 가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제 말 믿고 그냥 이렇게 곱해라. 곱해서 숫자가 나오죠. 그럼 820 나오면 앞에가 8이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을 찍고 나가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사가 오리지널도 가르쳐 주지만 기술의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강사야. 이게 명강사가 되는 거야, 요새. 알겠어요? 이렇게.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들어? 좀 쉬었다 가세요. 좀 쉬세요. 예.